JD 반스는 자신이 몇 년 전에 은퇴했을 거라 믿었지만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닥을 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온 마을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JD 반스는 이런 향수를 느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차로 수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공업용 세제의 매캐한 냄새와 오래된 교과서에서 풍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를 순식간에 과거로 내던졌다. 하지만 그는 추억에 젖으러 온 게 아니었다. 오늘 밤은 동문 모금 행사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 행사는 최첨단 기술 시설 개선과 학교 이사회가 목숨 걸고 우선순위로 정한 목표를 위해 기부금을 긁어 모으는 화려하고도 요란한 자리였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평생 기억 속에 박혀있던 레이놀드 씨가 물통을 밀며 나타난 순간 그 모든 게 하찮게 느껴졌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레이놀드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18세 때 졸업식 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며 미래에 대한 무모한 설렘으로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을 때였다. 그로부터 20년 넘게 흘렀는데도 그 노인은 여전히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같은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 같은 조용한 존재감.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 보였다. 그의 어깨는 더 굽었고 걸음은 조심스럽고 약간 주저하는 듯했다.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은 무자비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무엇보다 그가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며 같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JD의 첫 반응은 경악이었다. 설마 그냥 돕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은퇴 후 활동적으로 지내려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한때 안정적이고 강인했던 그의 손은 물걸레를 짤 때 미세하게 떨렸고 카트를 밀다 잠시 멈춰 균형을 잡는 모습은 JD의 속을 뒤틀리게 했다. 왜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동문 몇 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갔지만 그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곳엔 하얀 린넨으로 덮인 테이블과 호화로운 케이터링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무시하기는 쉬웠다. 사람들은 늘 그랬다. 하지만 JD는 달랐다. 그는 레이놀드 씨가 일을 하며 숨소리로 흥얼거리던 모습, 큰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조금이라도 머리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던 모습, 학교 댄스 파티 후 콘페티와 쏟아진 소다로 엉망이 된 바닥을 치우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학교의 심장이었고 JD를 키운 추억의 일부였다. 그런데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바닥을 쓸고 있었다. JD는 새로 광택난 타일을 밟으며 발꿈치 소리를 내며 지나가면서 그 충격적인 현실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모금 행사는 기다려도 됐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몸을 돌렸다. 레이놀드 씨. 그의 목소리에 피곤한 눈에 혼란이 스쳤고 곧 알아보는 표정이 떠올랐다.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이런 JD 반스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정말 대단한 신사가 됐구나. JD는 웃었지만 목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숨이 턱 막혔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그가 물걸레 손잡이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때문에 다시 온 거지? 동문 행사요. JD가 복도 아래를 막연히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자부심과 더 무거운 감정의 뒤섞임이었다. 아, 누군가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그의 말투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JD에겐 그 대답이 터무니없었다. 그가 더 캐묻기 전에 레이놀드 씨는 이미 물통을 밀며 타일 깔린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대화가 그의 일상에서 잠깐의 방해일 뿐인 듯이. JD는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80세에도 여전히 일하며 지친 몸과 떨리는 손을 가진 레이놀드 씨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그를 쫓아갔다. 모금 행사는 나중으로 미뤄도 됐다. 알다시피 JD가 그의 옆에 맞춰 걸으며 말했다. 난 당신이 이제 은퇴해 따뜻한 곳에서 발 뻗고 쉴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놀드 씨는 숨소리로 웃었지만 그 소리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 은퇴는 모두에게 맞는 게 아니야. JD가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면 모두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에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흔들고 계속 움직였다. 넌 항상 너무 똑똑했어.
그가 헝겊으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JD는 팔짱을 꼈다. 그걸 예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체육관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JD는 그가 더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JD를 힐끗 보며 말했다. 누가 나를 억지로 붙잡아둔 것도 아니고 슬픈 이야기도 아니야. 학대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레이놀드 씨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까지 미소가 닿지 않았다. 난 15세부터 일했어. 그가 말했다. 건설, 공장일, 뭐든 밥을 먹게 해주는 일을 했지. 이 일은 꾸준하고 정직했어.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 난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어. JD는 숨죽여 들었다. 어렸을 때 그는 레이놀드 씨의 조용한 강인함과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도 품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늘 존경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다. 그럼 왜 은퇴하지 않는 거예요? JD가 부드럽게 물었다. 레이놀드 씨는 코로 숨을 내쉬며 물걸레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은퇴 후 받는 돈을 본 적 있니?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40, 50년이란 돈이 얼마인지 JD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다. 연금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사회보장금으로는 집세는커녕 위료비나 식료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80세 노인에겐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을 터였다. 얼마나 받으세요? JD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쳐다봤다. 남자한테 지갑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다면 JD는 웃었을지도 모른다. 난 그냥 당신이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싫어요. 그가 인정했다. 이 나이에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레이놀드 씨가 어깨를 으쓱였다. 인생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야. JD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럼 아이들은요? 그가 물었다. 분명 도와주고 싶어 할 텐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내가 힘들게 일한 건 그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였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자존심이었다. JD는 그걸 이해했고 존경했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고 JD가 모르는 교사가 지나갔다. 레이놀드 씨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갔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옆으로 비켜섰다. 마치 배경의 일부인 듯이. 그리고 그게 JD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도 않아요. JD가 조용히 말했다. 레이놀드 씨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JD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더 말하기 전에 그는 이미 다시 일 시작했고 마치 이 대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 바닥을 닦았다. 그때 JD는 그냥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동문 행사 내내 JD는 정신없었다. 연설을 반쯤 듣고 낯익은 얼굴들의 미소를 보며 학교의 새로운 계획에 관심 있는 척했지만 머릿속엔 레이놀드 씨가 물걸레를 밀며 예전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과 자존심 때문에 더 요구하지 않는 모습만 떠올랐다. 행사가 끝날 무렵 그는 결심했다.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군중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복도로 돌아갔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바닥은 수십 년간의 그의 노고를 말없이 증명했다. 그리고 거기 저장고에 마지막 청소 용품을 비우며 천번은 해본 듯한 꾸준한 인내로 움직이는 그가 있었다. 아직도 하세요? JD가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레이놀드 씨가 그를 보며 씩 웃었다. 이 바닥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잖아. JD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만약 그랬다면 그가 눈썹을 찌푸렸다. 다시 말해봐.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JD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정말 쉴 수 있다면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전 진심이에요. JD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평생 학교와 이 복도를 지나간 모든 사람을 돌봤어요. 이제 누군가 당신을 돌볼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레이놀드 씨가 그를 쳐다봤다. 불쾌하지 않은, 하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거지? JD는 망설였다. 그가 자선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손을 내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말을 조심해야 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연민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예요. 그가 코웃음을 치며 저장 선반으로 돌아섰다. 어떻게 할 계획인데, 아가씨?
나한테 흔들의자를 사주고 앉으라고 할 건가? JD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 제가 당신이 평생 단 하루도 더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법을 찾는다면 속임수도 조건도 없이 그냥 나가는 길을. 레이놀드 씨가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 조용해졌다. JD는 그의 얼굴에 망설임, 어쩌면 수십 년간의 완고한 독립에 묻힌 희망이 스치는 걸 봤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생각은 정말 고맙게 받아. JD. 하지만 난 자선 대상이 아니야. 여기까지 스스로 해냈고 괜찮을 거야. JD는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정말 알아요. 하지만 이건 자존심에 관한 게 아니에요. 공평함에 관한 거예요. 평생 일했는데도 여전히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레이놀드 씨가 그를 뜯어보며 진심인지 알아내려는 듯 쳐다봤다. JD는 진심이었고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을 이었다. 원래 깨져 있지 않았어야 할 걸 고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넌 정말 끈질기구나. 그건 인정해줄게. JD가 씩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가 더 반박하기 전에 JD는 이미 전화를 꺼내 일을 시작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JD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걸 실현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에겐 인맥과 자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심이 있었다. 레이놀드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첫 큰 시험 전에 사탕을 준 사람, 학생들이 부주의하게 어질러 놓은 걸 불평 없이 치운 사람, 수십 년간 인정받지 않고 매일 나타난 사람이었다. 이제 JD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할 작정이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세워졌다. 첫 전화는 금융 컨설팅으로 경력을 쌓은 옛 동급생 브라이언에게 걸었다. 세 번째 벨에 그가 받았다. JD 반스. 그가 재밌다는 듯 말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JD가 잡담을 건너뛰고 말했다. 거절하기 전에 일단 들어봐. 그는 모든 걸 설명했다. 레이놀드 씨가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 연금이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상황, 80세 노인이 다른 선택 없이 바닥을 쓸고 있는 현실. 설명을 마쳤을 때 브라이언은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젠장이라고 말했다. 그래, JD가 말했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뭐 생각하고 있어? 모금 행사. JD가 말했다. 그냥 모금 행사가 아니라 그의 빚을 갚고 제대로 은퇴할 수 있게 충분한 돈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그가 누리지 못했던 삶을 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싶어. 브라이언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야심찬데 난 작은 걸 하지 않아. 그가 웃었다. 알았어. 숫자를 좀 계산해서 필요한 걸 알아볼게. 완벽해. 하나 끝냈다. 다음 전화는 고등학교 교장 앤더스 씨에게 걸었다. JD가 학교 다닐 때 거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도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리해보자. 그가 JD의 설명을 듣고 말했다. 레이놀드 씨를 위해 모금 행사를 시작하고 싶다고네. 그리고 지역사회가 진짜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거지. JD가 발끈했다. 왜 안 되겠어요? 앤더스가 망설였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잘 안 보이거든. 배경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않는다고. 그냥 네가 생각보다 더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JD는 이를 악물었다. 관심 가질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전화를 끊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피치를 짜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가 핵심이었다. 전 학생들의 증언을 모아 레이놀드 씨가 그들의 삶에 조용히 끼친 영향을 강조할 테였다. 지역 신문과 뉴스 방송국에 연락해 이야기가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기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작정이었다. 일단 마을 사람들이 JD만큼 분노하면 돌아설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레이놀드 씨였다. JD는 그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그는 평생 일하며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이었다. 더 나은 걸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게 그에겐 쉽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기 전 JD는 할 말을 연습했다. 그가 이걸 자선이 아니라 정의로, 선물이 아니라 그가 이미 100번은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게 해야 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전날 밤과 같은 자리에서 물걸레를 밀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잠시 JD는 그를 지켜봤다. 느리고 체계적인 작업 방식. 이게 당연하다는 듯한 조용한 수용. 더 이상은 아니었다. 레이놀드 씨. JD가 그를 향해 걸어가며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JD가 또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걸 아는 듯이. 또 너야. 그가 말했다. 어젯밤 바닥이 충분하지 않았나? JD가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제 말 좀 들어봐요. 그가 말했다. 끝까지 듣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작업복으로 손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한가 보네. 그가 물걸레를 옆으로 치웠다. 좋아, 듣고 있어. JD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을 위해 모금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다물어졌다. 입을 열려 했지만 JD가 손을 들어 막았다. 기다려요. 설명할게요. 그가 한숨을 쉬었지만 조용히 있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게 싫다는 거 알아요. JD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당신이 학교와 이 복도를 지나간 모든 학생을 돌본 세월에 대한 보답이에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의 턱이 굳어졌고 눈에서 갈등이 보였다. 난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말아요. JD가 말했다. 그게 당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예요. 그가 전화를 꺼내 모금 페이지를 열었다. 아침 이후 확인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보자 숨이 멎었다.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다. 보세요. 그가 눈썹을 찌푸리며 가까이 들여다봤고 곧 눈이 커졌다. 이미 25.000달러가 넘게 모였다. 페이지에는 전 학생,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름이 가득했고 그들이 잊지 못한 작은 관들의 이야기를 남겼다. 레이놀드 씨는 8학년 때 점심값을 잊어버렸을 때 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았죠. 이제 보답할 수 있어 기뻐요. 엄마가 홀로몬이셨는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저는 방과 후 몇 시간씩 학교에서 기다렸고 레이놀드 씨는 항상 제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셨어요. 시간을 보내게 농담도 해주셨고요. 당신은 청소부 이상이었어요. 우리 삶의 일부였고 감사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기부 하나하나. 레이놀드 씨가 눈을 깜빡이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마치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멎었다. JD는 그가 목을 삼키며 어깨를 오르내리는 걸 봤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였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JD가 미소 지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희가 하게 해주세요.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손을 엉덩이에 얹었다. JD는 그가 거절할까? 자존심이 이길까? 전화를 다시 밀어줄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다니. JD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세상에. JD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알림으로 울렸다. 화면을 보자 심장이 멎을 뻔했다. 모금액이 막 5만 달러를 넘었다. 레이놀드 씨가 화면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깜빡이면 사라질 것처럼 5만 달러. 그의 걱정을 덜어주고 쉴 수 있게 해주고 그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킬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JD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손가락이 손바닥에 다 굳어지는 모습,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무언가 말하려다 모르는 듯한 모습을 봤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숨을 내쉬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JD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받아들이셨고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생 일했는데 멈추면 어떤 기분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 혼자 알아낼 필요 없어요. JD가 말했다. 이 돈은 은퇴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하고 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가 장난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난 80세야. 꼬마. 내 모험이란 뒷마당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지. JD가 씩 웃었다.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뒷마당 의자를 사세요. 처음으로 그가 정말 웃었다. 깊고 풍부한 목구멍이 아니라 배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JD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다른 기부, 또 다른 댓글.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 지역 뉴스에 말했어요. 그가 인정했다. 내일 기사를 내보낸 때요. 사람들이 보면 기부가 더 올라갈 거예요. 레이놀드 씨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너 정말 작게 안 하는구나 네. 그가 물걸레를 내려다봤다. 수십 년간 밀었던 그 물걸레. 손가락이 오래된 나무 손잡이를 따라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신중히 내려놓았다. 이걸 놓을 때가 된 것 같군. 그가 중얼거렸다. 제이디의 목에 덩어리가 올라왔지만 삼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무게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갑자기 학교 정문이 벌컥 열렸다. 레이놀드 씨를 기억하는 이제 성인이 된 전 학생들, 많은 이가 여전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흥분한 얼굴로 몰려왔다. 어떤 이는 풍선을 들고 어떤 이는 표지판을 들었다. 30대쯤 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제이디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친절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 그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눴다. 겨울에 떨던 학생에게 재킷을 빌려준 남자, 아이가 혼나지 않게 깨진 점심 쟁반을 조용히 고쳐준 청소부, 복도에서 늘 꾸준히 존재했던 사람, 학생이 힘든 날을 보내는 걸 항상 알아차리는 듯했던 유일한 사람. 레이놀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눈이 촉촉해졌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 군중 속 한 남자가 웃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보도된 후 JD 화속 숫자는 75,000,000달러를 넘어섰다. 기사가 나온 후 자릿수를 찍었다. 레이놀드 씨는 단순히 은퇴하는 게 아니라 편안히 은퇴할 수 있게 됐다. JD는 거창한 연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을 돌봐요. 이번엔 그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JD를 끌어안으며 꽉 껴안았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놓은 듯이. 때로는 평생 타인에게 베푼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상기한다. 인생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상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다. 당신이 만진 삶, 베푼 친절, 만든 순간에 관한 것이다. 레이놀드 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게 바로 그가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였다. 당신이 친절을 되갚고 조용히 당신의 삶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챙기는 걸 믿는다면 그들에게 말하기에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면 세상의 어떤 친절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더 많이 상기시킬 수 있으니까요.